매일매일 수학 실력을 다져보는 수연산 연구소의 수학 따지기 시간. C단계 2호 1주차의 여섯 번째 문제, 그 중에 여섯 번째 문제. 부산에서 100명이 타고 출발한 기차가 경주에서 30명이 내리고 20명이 다시 올라탔습니다. 지금 기차에는 몇 명이 타고 있을까요? 이런 문제죠.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읽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부산의 기차가 부산에서 출발을 했어, 기차가. 이미 부산에서 100명이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주에 도착해서는 30명이 내리고 다시 20명이 탔어요. 그 다음 역으로 또 출발하겠죠? 빠빵 하고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수학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수학식으로. 수학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장을 잘 보고 이렇게 긴 문장을 수학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생각이죠. 일단은 100명이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30명이 내리고, 다시 20명이 타고, 그리고 현재는 몇 명인지. 어, 그러면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선생님하고 복습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뭐? 더하기, 빼기의 기호의 뜻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기호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면 어때요? 이 지금 문장에 더합니다, 뺍니다 그런 말 없고 내립니다, 탔습니다, 타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하기, 빼기의 뜻이 되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 문장에서는 내리고는 더하기인가요? 빼기인가요? 내리고는 빼기죠. 내리고는 빼기지. 기차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타고는 뭐예요? 타고, 올라타고. 타고는, 음, 더하기지. 그죠? 그리고, 탔으니까 당연히 또 많아지는 거는 더하기겠죠.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얘는 적어지겠죠. 적어지고, 그 다음에 커지는 것도 더하기로 우리 쓰기로 했죠. 커지는 거. 그 다음에 작아지는 거는 빼기로 쓰기로 했죠. 우리 더하기 빼기의 뜻을 정말 막 10가지, 20가지 막 찾아봤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 다음에 늘어난다,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났어요, 많이. 줄어들고는 빼기겠죠. 늘어나는 것은 더하기, 줄어드는 거는 빼기.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어요?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랬던 거 생각나죠? 그 다음에 뭐 막 더워져 갖고 온도가 올라가 뭐 아니면 계단을 올라가고 올라가고는 더하기 내려가고는 빼기 기억나죠? 네. 이렇게 문장 안에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기호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수학기호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평소에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기호 우리가 배운 거 많지 않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 정도 그다음에 괄호 등호, 부등호. 요거 어떻게 쓸지를 잘 맨날 맨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몇 개 안 돼, 정말. 손에 꼽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100명이 타고 있었잖아요. 100명이 타고 있었어. 여기 앞에 더하기를 써줘야겠다. 타고 있었어. 그런데 30명이 내렸어. 그리고 다시 20명이 탔어. 이렇게 긴 문장이 이렇게 아주 짧은 식으로 정리가 아주 심플하게 됐네요. 간단하게 됐네요. 그죠? 보기 좋죠?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되니까 수학은 참 좋은 것 같아. 고마운 것 같아. 그지? 그런데 우리가 맨 앞에 있는 더하기나 빼기 기호는 이렇게, 더하기 기호. 맨 앞에 있는 더하기 기호는 생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늘 이렇게 뭐 부호 쓰지 않고, 더하기 빼기 기호 쓰지 않고, 100, 200 이렇게 앞에 쓰면 얘는 더하기인 거야. 그치? 자, 계산은 너 더 쉽지? 그죠? 식이 아주 간단해졌고, 계산은 더 쉽네요. 100에서 30 빼는 거는 70. 70에다 20 더하면 90. 그쵸? 네. 지금 현재 기차에는 90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쵸? 좋아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 볼까요?
계속 보고 있는, 우리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 길이에 관련된 문제지요. 길이를 더하고 빼고 하는 이제 길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서 정리했던 거 기억을 한번 꺼내와 볼까요? 1mm는 어땠나요? 우리가 늘 쓰는, 가지고 다니는 필통 속에 들어있는 자에서 제일 작은 눈금 한 칸을 1mm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몇 개가 모이면 1mm가 몇 개 모이면 10개 모이면 10칸이 모이면 1cm가 됐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1cm가 100개 모이면 우리가 단위를 좀 더 큰 단위 하나를 만들어서 1m라고 한다 했던 거 기억나죠? 네. 이거는 잊지 말아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 알고 있어야 되는 단위예요. 네. 우리 키를 잴 때도 몇 센티미터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키가 몇이야? 몇 미터? 몇 센티미터? 보통 1미터? 뭐 25cm, 1미터, 40cm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단위가 다르면 계산할 수 있나요? 단위가 다르면 계산할 수 없죠. 여기가 지금 센티미터고 얘 센티미터예요. 얘는 밀리미터고 밀리미터. 단위가 다른 애들끼리는 계산할 수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선생님이 일부러 꼭 기억하라고 하면서 뭘 어떻게 얘기했지? 사람 한 명하고 있잖아. 바나나 두 개를 더 할 수 있니? 뭐 그런 얘기 했던 거 나나 모르겠네. 사람 한 명과 바나나 두 개, 이런 거 더 할 수 있니? 더 할 수 없어. 이거 1 더하기 2로 표현할 수 있니? 안 돼요. 왜요? 단위가 달라요. 여기 사람하고 바나나는, 사람 한 명과 바나나 두 개는 기준이 달라. 단위가 달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더 할 수 없어. 수학식에서는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단위가 달라서 이런 식을 여기다는 쓸 수가 없지요. 단위를 맞췄을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어,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단위가 같은 끼리끼리 계산할 거예요. 2cm, 3cm 단위가 같아. 그래서 5cm가 되었네. 그 다음에 밀리미터끼리도 단위를 보고 5mm, 4mm, 얘네 둘이 단위가 같아.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9mm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더해가지고 5cm, 9mm 이렇게 해야지 맞죠? 숫자 보인다고 숫자끼리 싹 더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단위를 맞춰야죠. 단위가 다르면 더할 수 없으니까요. 그쵸? 네. 자, 그 다음 C02 1주차 8번 문제네요. 현이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30분 걸려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30분 걸려요. 현이가 오전 7시 5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에 도착한 거는 몇 시 몇 분일까요? 그런 문제네요.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은 또 단위가 다르죠? 그쵸? 네, 시간의 단위는 또 다르죠?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자, 문장이 길게 있는 이 문장 읽어보고 학교에 도착한 시각을 구하기 위해서 수학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간단하게. 그런데 여기도 단위가 몇 시가 있고 몇 분이 있어요. 단위가 두 가지나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7시 50분에 출발한 시각에서 걸린 시간을 더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러면 단위가 같은 애들끼리끼리 더해봤더니 7시고 단위가 같은 분끼리 더했더니 80분인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될까요? 안 돼요. 정리를 한번 더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시간의 단위는 10이 되면 올리고 100이 되면 또 100이 10개가 되면 또 1000으로 올리고 그런 10진수 체계가 아니야. 이렇게 수를 세는 방법이 좀 달라.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수를 세는 게 60이 되면 올라가고 60이 되면 올라가는 그런 계산을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1시간은 몇 분이라서 그렇죠? 1시간은 60분이라서요. 그렇죠? 또 1분은 60초예요. 수를 세는 방법이 시계 안에서는 좀 달라졌죠? 100이 되면 올리는 게 아니라 60이 되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억해야 돼. 시간을 계산할 때는. 그래서 여기가 80분이니까 80분을 갈라줘야지. 어떻게? 60분과 20분으로 갈라가지고 60분이 됐으면 얘를 1시간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1시간 더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는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7시가 아니라 1시간을 올리면서 8시 그리고 여기 남은 20분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수를 계산하는 방법, 기준이 다르구나, 단위가 다르구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9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흰색과 파란색 중에 어떤 색이 더 넓은지를 비교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여기 넓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넓대요. 넓다, 좁다는 넓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넓이를 나타낼 때 넓이가 이렇게 분포가 많이 돼 있으면 우리는 그를 넓다라고 얘기하고 조금이면 좁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길이는 어떻게 됐었어요? 길이는 길다, 짧다 이렇게 얘기했죠. 넓이는 넓다, 좁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넓은지 좁은지 알려면 이거는 아주 좋은데요. 왜냐하면 네모 칸이 아주 똑같은 칸이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흰색과 파란색, 흰색, 파란색이 몇 칸인지를 세보면 돼. 파란색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네요. 그쵸? 파란색 다섯 칸, 흰색은요? 하나, 둘, 셋, 넷, 네 칸. 그쵸? 당연히 파란색이 더 넓겠네요. 그래서 파란색 칸이 더, 파란색 칠해진 부분이 더 넓어요. 라고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넓이를 나타낼 때는 넓다, 좁다. 길이를 나타낼 때는 길다, 짧다. 그쵸? 네. 양을 나타낼 때는 많다, 적다. 그죠? 그래서 어떤 단위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달라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잘 쓰고 있는데 한번 곰곰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네요. 아래 왼쪽 판에 구슬 3개를 던졌더니 맞힌 곳의 점수의 합이 10점이 됐대요. 10점. 모아서 10이 돼야 되는 거네. 이때 남은 구슬 1개는 몇 점입니다. 라고 했네요. 오호. 그러면 우리 살펴보면 돼요. 그죠? 살펴보면 돼요. 여기 4, 여기 1. 구슬 속에 4와 1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하고서 생각하면 되죠. 그렇다면 남은 하나는 어디에 갔을까? 그죠? 자, 이렇게 우리는 잘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여기 구슬이 여기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있어. 그렇다면은 둘이 모았더니 5점이야. 5점. 그런데 어느 곳 한 군데의 사각형 안에 숫자에 구슬이 탁 가서 멈췄는데 그걸 합했을 때는 10점이 돼야 해. 그런 얘기죠. 당연히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10은 5와 5로 갈릴 수 있으니까 5가 돼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그 구슬을 거기다 놓으면 되죠? 어디다 놓아요? 여기다 놓으면 되죠. 그쵸? 여기다. 그래서 남은 구슬 1개는 5점이라는 거를 우리는 찾아냈습니다. 그쵸? 네. 살펴보고 관찰해야 돼요. 관찰하고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고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럼 5와 5를 보면 10이 되나? 아 되네. 그러면 틀림없이 남은 구슬 1개는 5에 가 있겠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네. 아주 잘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단위가 나왔죠? 선생님 단위를 자꾸 강조했지. 어떻게?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1mm, 1cm, 1m. 그죠?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에서 1mm, 1cm, 1m 이런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길다, 짧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고요.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했어요? 넓다, 좁다 이렇게 나타낸다 하는 거 이렇게 헤아린다. 그리고 비교한다.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했죠? 저장했죠? 네. 수고 많았어요.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요. 재밌게 수학을 배워봅시다.